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 철학은 로마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왔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난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특히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보다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담은 7가지 태도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든 일들이 있었나요? 아침에 버스가 늦게 와서 화가 났거나 갑자기 비가 와서 계획이 틀어졌거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 앞에 놓이고 그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곤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외부의 일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면 마음을 거두어라.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지켜라.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오는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한 말도 버스가 늦게 오는 것도 당신이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에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 대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늦어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늦었으니 빨리 걷자로 생각을 바꾸는 것. 비가 와서 계획이 망쳤다가 아니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자로 바꾸는 것. 이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을 거두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내어주는 대신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불안할 땐 지금에 집중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와 미래 사이를 헤매곤 합니다.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고 내일의 걱정에 시달리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살아가죠. 과거의 실수, 미래의 걱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우리의 머릿속은 늘 복잡하기만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은 그것을 준비하는 데 흘러간다. 그리고 삶의 온전한 순간은 현재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만을 살아가겠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커피 향에 집중해 보세요. 걷는 발걸음에, 부는 바람에, 지금 흐르는 음악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은 조금씩 멀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다. 오직 현재만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그 괴로움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우리는 판단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경험 자체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는 태도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일어난 일보다 그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 우리는 흔히 특정 사건이나 타인의 말 때문에 감정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무리한 말을 했고 그 말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한 당신의 판단이 감정을 만든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의해 혼란스러워진다. 이 통찰은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나를 무시했다라고 해석하면 분노가 생기고, 아, 저 사람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연민이 생깁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외부의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없애는 것은 당신의 힘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감정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해석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세요. 더 자비롭고, 더 너그럽고, 더 평화로운 해석은 없을까요?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바꾸면 감정도 바뀝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부정적 시각화. 스토아 철학에는 아주 독특한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 시각화, 즉 프라이메디타티오 말로룸입니다. 이 연습은 언뜻 듣기에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감사와 현재에 대한 애정을 키워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정적 시각화란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을 잊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우리가 가진 편안함과 안전, 그것이 사라졌다고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상상이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가족의 미소, 친구의 전화, 따뜻한 집, 밥을 먹을 수 있는 오늘. 그 모든 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가 오늘이라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당신이 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상은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작은 것에도 깊은 감사를 느끼게 해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라. 부정적 시각화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작은 기쁨에도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네 번째 태도입니다. 있는 상상을 통해 오히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행은 피할 수 없지만 성장으로 바꿀 수 있다. 삶은 언제나 순탄치 않습니다. 계획은 틀어지고 사랑은 멀어지고 때론 모든 걸 잃기도 하죠. 스토아 철학은 이런 어려움이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장애물은 길이다. 이 짧은 문장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강해진다. 폭풍은 나무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든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끈기를 배우고 이별을 통해 용서와 자립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그 상황을 피하려 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 순간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불행 속에서의 성장도 준비된 마음에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으로 보는 대신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도망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키우는 가장 진실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다섯 번째 태도, 바로 불행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에 흔들립니다. 짜증, 분노, 두려움, 질투. 이런 감정들이 밀려올 때면 그것에 휩쓸려 우리 자신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감정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지혜의 출발점이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당신을 휩쓸 것이다. 하지만 점차 그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감정을 관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감정과 약간의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감정의 원인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걸까? 이런 물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물음 안에 당신의 상처가 있고 성장의 방향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나침반처럼 사용하라.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분노는 종종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나타나고 두려움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위협받을 때 생겨납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 번씩 숨을 고르고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이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6번째 태도입니다. 7번째,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실천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까지 스토아 철학의 6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태도는 바로 작은 실천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철학자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 보기. 이 말 한마디만 실천해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핸드폰을 30분만 덜 보고 그 시간 동안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어 보는 겁니다. 혹은 화가 날 때 5초만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면 결국 목표에 도달한다.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 사소한 실천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이면 언젠가 당신도 모르게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작은 발걸음이 당신을 더 평화롭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스토아의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7가지 태도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닌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안겨주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마음을 지키는 철학 채널 나우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